이번 하락에는 개미 털기를 하고 싶은 세력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리뷰입니다. 오늘은 주간 총정리 날입니다. 이번 주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갈지에 대해서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뉴스 3개를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ETF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1억 3,990만 달러 순유출 5거래일 1 연속이라는 소식인데요. 그레이스케일부터 신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대량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한 곳은 피델리티, 드와이즈,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면 블랙록이 15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체 순유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5주 만에 9천만원 선 붕괴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8천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약 5주 만인데요. 이 같은 하락세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또한 ETF의 유순율 추세도 있고요. 비트코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약 1억 4,500만 달러의 규모의 가상자산이 청산되었습니다. 이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4,300만 달러, 2,800만 달러치가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지난 1월부터 축적 중, 비트코인은 반대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등장했다고 하지만 반면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추세고 채굴자들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뉴스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번 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ETF에서 계속해서 순유출세가 이어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순유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순유출세를 전혀 막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돌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이 5주 만에 9천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이어가다가 5주 만에 이렇게 많은 하락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락을 기간상으로 따지고 보면 약 3주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 3주의 조정 동안 상당히 많은 가격 조정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계속 누군가가 던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채굴자들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많이 던지고 있고 이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그냥 뉴스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번뇌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나스닥 차트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뭔가 비슷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더 나스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요. 뭔가 비슷한 점이 있죠.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 척 치다가 떨어지고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은 한번 막았다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나스닥 따라쟁이가 되었느냐? 아무래도 그런 ETF라든지 금리 관련한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그 자체로 움직인다면 이런 움직임을 절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이렇게 4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내적인 이슈도 좀 있었죠. 알트코인 대량 상패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을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듣고 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이슈들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들이 바로 나오겠죠. 비트코인 차트가 많이 어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지만 이 차트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6시간 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가까운 63.2K 구간, 63.2K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지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60K 딱 부분입니다. 이 60K 부분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밑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저항 구간에서는 확실히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지는 모습, 지지받을 때도 생각보다 지지 구간을 잘 지켜서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가 예상가게 움직이지만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 64K가 깨지면 더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홀딩 중에 있는데 이것을 잘라내야 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부끄럽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충 포르쉐 박스터가 하나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멘탈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제가 멘탈을 잡고 해석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도 함께 멘탈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뭐 이걸 다 떠나서 저는 이 포지션을 조금 더 끌고 가볼 계획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트렌드가 무엇이냐,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절대 지지해주지 않고 저항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절대 저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위로 그 밑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 64K를 억지로 버텨서 이렇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아, 64K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 여기를 버텼구나 라고 생각을 시키는 겁니다. 롱이 탑승을 많이 하겠죠, 이런 구간에서. 근데 거기서 한번 꺾어버리고 하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이 64K 구간에서 한 62.5K 구간까지 유동성 구간이 진입하게 됩니다. 이 유동성 구간이란 무엇이냐, 들어오는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먹으면서 청산시키고 그 청산시킨 물량을 받아먹음으로써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래라면,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당연히 달라붙는 롱들 다 털어내고 이제 더 이상 매수 안 한다, 포기할 때까지 악착까지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량 다 받아먹고 저점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나온 구간, 이 64K 밑 구간부터 62.5K 구간까지는 유동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 구간에서 횡보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보다 주말장이 들어가고 나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지금 구간이 정말 힘든 구간인 건 맞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비트코인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냐, 이미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72K부터 지금 63K니까 거의 9,000불이 빠졌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더 위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일보 후퇴인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충분히 받아먹고 매집을 한 다음에 상승을 한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청산과 관련 지어서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산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구간에 있던 많은 청산 물량을 결국에는 하락으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롱이 많이 들어오면서 롱 청산 물량이 쌓이고 그것을 하락으로 만들어내면서 청산 물량을 받아먹고 횡보를 하고 또 올렸다가 롱 청산 물량을 다 받아먹고 다시 올리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63K 구간에 청산 물량이 생겼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물량 매물대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산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맨날 이 청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매일매일 청산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씨가 마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반대로 숏을 치는 그런 물량도 많기 때문에 숏에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64K에서 66K 구간까지 많은 청산 물량이 있고 그 위로도 아마 많은 청산 물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만 버텨주고 상승을 한다면 이 청산 물량을 기반으로 상승을 크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청산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24시간 동안 롱은 8,400만 달러가 청산되었고 숏은 3,200만 달러가 청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래 롱이 한창 많이 청산을 당할 때는 막 1억 6천만, 1억 8천만 이렇게도 청산을 당했는데 반토막이 난 걸 보아하니 롱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이미 다 청산을 당하고 물량을 잡아먹혔기 때문이죠.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이제 털만큼 털긴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CB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차트는 참고로 제 텔레그램방에서 2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4K에 있는 물량을 결국에는 꾸역꾸역 다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완전 이거 미친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 매물대는 남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부분이 1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 1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까지의 시장가 매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다만 1000달러부터 10,000달러까지 개미들의 매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의 매수도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버텨주기만 하면 어떻게든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많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승으로 봤을 때 68K까지 그렇게 매물대가 두꺼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에도 청산 물량과 함께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장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나스닥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주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하락 횡보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그냥 이 상태로 살짝만 반등한 채로 마감을 해준다면 비트코인도 64K 위를 올려놓는 선에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장이 오면 나스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고요. 또 주말 동안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아도 횡보하면서 상승하면서 65K 구간을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65K 구간입니다. 이 65K 위를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구간을 잘 헤쳐나가느냐 안 헤쳐나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